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공부하게 됐네요. 네. 어쨌든가 우리 인문을 공부해서 합격에 나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간 파천부터 갈 겁니다. 아간 파천 한번 보세요. 연도는 1896년이고요. 그죠? 아간 파천은 먼저 뜻부터 한번 알고 갈까요? 아간은 러시아 공사관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파천은 임금이 ASB로 이동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파천이라는 뜻이죠.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파천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의 궁궐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이걸 파천이라고 씁니다. 통영에서 써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아간 파천 하기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잠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요건 실패했어요. 네, 이건 먼저 실패했어요. 우리가 을미사변이라는 걸 겪었죠, 그죠? 1년 전에 을미사변이라는 걸 겪었는데, 네, 이때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친일파들이 거의 고종을 에워싸다시피 해가지고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친러하고 친미 이런 파들이 미국 공사관으로, 네, 춘생문은 미국입니다. 미국 공사관으로 건너가서 춘생문 뒷문을 궁궐 뒤에 춘생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춘생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네, 러시아 공사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많은 부분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문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파천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러시아 공사관 안에 들어가면은 고종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한계가 딱 제한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만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게 아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아쉽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냉철하게 비판하자면 자주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왕이 힘이 없다 보니 러시아 공사관과 이동해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열강들 이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탈된다는 거예요. 열강들의 이권이 침탈되는데 이게 본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본격적 이권이 침탈되기 시작했다. 서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욕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권을 하나씩 뺏기게 됐다. 고종임금은 여기 이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아마 뭐랄까요, 왕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숨어 있었던 뜻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친러 내각이 구성되었다. 친러 내각.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범진 같은 인물들이죠. 네. 이범진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친러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게 아간 파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기 전에 아간 파천이라는 단계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 전 독립협회에서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네. 고종이 그 항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거죠. 자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되게 창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끊임없이 주장하는데요. 고종의 항공을 요구했다.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복궁을 오지 않습니다. 경복궁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네, 러시아 공사관과 가장 가까운 덕수궁으로 왔죠.
왜냐면 하시라도 또 다른 일본에 압박이 있다면 더 훨씬 쉽게 도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게 덕수궁이었습니다. 됐죠? 마간파천 이 정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리협회 한번 볼게요. 동리협회 7쪽인데요. 자, 동리협회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별표 한 5개 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동리협회 연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1896년부터 98년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이권이 침탈당하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에서. 그다음 친러 내각이 구성되죠. 그러다 보니 독립협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창립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96년 4월에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에요. 서재필은 우리 알다시피 그 갑신정변에 한번 겪었던 인사죠. 갑신정변을 겪었고 갑신정변 결과적으로 3일 만에 끝났죠. 3일천으로 끝났죠.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망명했죠.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망명의 길이 오르게 됐고요. 또 서재필도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까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병원,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우리나라 사람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서재필이 기구가죠. 이거까지는 애국심을 봐야 되겠죠, 그죠? 순수하게 애국심을 봐야 되겠죠. 기구가 나온 다음에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문이 나옵니다. 독립신문은 1896년이야. 이거 연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독립신문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위에 건 독립협회가 만드는 거고, 그죠? 이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독립신문이고요. 두 가지 신문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독립신문을 볼게요. 갑신정변 주동자로 미국에 가 있던 서재필이 기구고요. 정부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또 틀린 지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모의고사 낼 때 되게 많이 내는 지문인데요.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틀립니다. X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정임금이 창립자금을 직접해서 대준 거예요. 왜일까? 그럼 고정은 왜 독립신문에 창간을 지원했을까?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 홍보예요. 예나 지금은 홍보는 되게 중요하죠. 홍보가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이, 즉 이걸 치면 요즘 같으면 국가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국가의 홍보를 정식적으로 하는 관공서가 따로 있지만 요거 필요했다. 홍보 서포트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고정임금이 후원해줬다. 그 결과 일본에 가서 신문을 만들 수 있는 기계,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었다. 또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걸 전부 다 고정임금이 후원해줬다. 그 결과 이게 독립협회 구신점이 되었다. 즉 독립협회의
기간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 창간. 독립신문이 빠르고요. 좀 더 3개월 정도.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7월에 창간되었다. 대표적 인사 윤치호, 이상재, 이한용, 이승만. 이한용 같은 인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독립협회 활동할 정도는 괜찮은 인물이 훗날 이제 친러가 되고 그 다음에 친이 되는 게 문제가 되죠. 이승만 등 정동불합부 인사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주로 정동불합부 한번 볼까요? 정동불합부 단어 밑줄을 그려봤습니다. 정동불합부 인사들이 인사와 가보개혁 주도설이 조직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한 게 독립협회입니다. 동네는 정동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 정동이 되는 거고요. 불합부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클럽을 일본 애들은 불합부라고 발음을 해요. 혀가 짧아서 그런지 영어 실력이 짧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불합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동 불합부를 중심으로 신진개혁 인사들이 주로 대거 모였다.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독립협회 구성 볼게요. 지도부 개학파인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그죠? 그 다음에 유학자의 남궁옥 등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및 지지층,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에 지배층 수탈의 불만을 부는 사람들이 주로 후원하게 되었고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이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시민,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노동자, 여성, 그 다음에 천민. 천민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광범위한 여러 계층의 지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혜 설립, 공주, 대구, 평양 등 13개 도에 해당되는 지혜가 설립되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납부하고 가입의사를 표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신문 사이드에 한글로 독립신문. 이 사이즈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책인데 이걸 이렇게 세로로 세운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보면요 이 정도 사이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네들의 활동 내용, 독립 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중 계몽운동입니다. 네, 활동 내용 첫 번째. 민중 계몽운동이다. 계몽이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리는 역할을 계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민중 계몽운동. 왜냐면 우리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뭐라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창피합니다만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다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 정도의 지식 수준과 사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많은 사람을 모아서 현재 세계 정세와 그다음에 아세아 정세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계몽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몽운동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독립문이 건립됐습니다. 네. 즉 우리가 청나라의 4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영음문을 헐어낸다. 네, 영음문을 헐어낸다. 네, 영음을 헐어내고 이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네,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왔을 때 이 문이거든요. 이쁘거든요. 환영할 영자 환영합니다. 네, 당신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문들을 없애야 되겠죠. 자, 일단 영음문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독립문은 프랑스 독립문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화관 자리에 독립관을 개수했다. 모화관. 그것도 없애고 독립관을 마련했다.
모항은 일종의 이제 중국 사신들이 오는 거죠.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머무르는 공간이다 보시면 돼요. 독립관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다. 독립관에서는 이제 많은 여기 인사들이 지식인 인사들이 여기 뭐죠? 토론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계모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됐던 게 대표적인 게 독립관이다. 그 다음에 강연의 토론회, 독립협회 회의를 통해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신문과 잡지 발간을 하였다. 됐죠? 그 다음에 민중기반 사회단체의 발전.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대부분 이탈합니다. 이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오히려 민중의 기반을 둔 사회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주 국권운동 선언, 구국선언 상소문 발표, 독립회원들이 상소문을 보정회에 올렸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이제 만민공동회가 드디어 개최되었습니다. 만민공동회 이번에 별표를 한 3개 쳐야 것입니다. 1898년 3월에 만들었고요. 1898년. 여기는 되게 많은 다양한 또 스펙트럼이 더 모여서 공동회를 개창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은 이권 침탈 운동을 저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하나씩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정 간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것, 그다음 우리나라 이권을 요구하는 것들, 토지를 조차하는 것. 조차란 말은 장기 임대에 쓰겠다는 거예요. 한 99년 정도 장기 임대에 쓰겠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지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볼까요?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 요구를 하였다. 러시아는 부산 영도 아파트에 장기 임대를 좀 필요로 했다. 그리고 한러은행 폐쇄, 한 러시아은행을 폐쇄시켰다. 그 다음에 일본의 석탄고 기지를 반환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98년 5월 달에는 러시아의 목포, 전라남도 목포와 진남포 지역에 도서 지역을 갖다가 요구했지만 우리가 독립협회가 교제하고 운동을 했다.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광산 채굴도 마찬가지 저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보겠습니다. 자유민권운동. 첫 번째, 민권 보장운동. 국민의 신체 자유권,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인권 보장운동, 연자법을 부활시키려고 했다. 이걸 추진해서 우리가 이겨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중앙총상회가 적극적인 철시 투쟁을 했는데 한국중앙총상회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황제국의 줄임말입니다. 즉 우리나라 현재 대한제국이 됐죠. 이 사람들 예전에 시전상인들입니다. 시전상인 단체가 만들어진 게 한국중앙총상회죠. 우리 시장을 서울에 있는 시장을 얘네들이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시장에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거 얘들 전부 다 내보내주라는 철시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야. 얘들 전부 다 내보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상점의 문을 다 철시하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한국중앙총상입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요? 성공하기 어렵죠. 이미 여러 나라의 시장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그 대한제국이라고 명칭은 대한제국이지만 이미 힘을 다 잃어가지고요. 외국인들한테 거의 먹히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 자강개혁운동입니다. 의설립운동, 국민참정권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의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설립 전개 과정. 박정향 진보
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독립회 좀 우호적이었죠. 그다음에 관민공동회 지금 보시면 만민공동회하고 관민공동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만민공동회는 98년 3월이고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는 10월이에요. 약 7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선후관계 물어볼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탈퇴해버렸죠. 그죠? 관민공동회 오면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즉 국가 공무원 회장들은 이분들도 들어오셨다. 볼까요? 자, 만민공동회 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열고 그 다음에 국권수호, 민권보장, 국정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허리육조를 개정했다. 허리육조에 뭐 색깔펜 좀 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자, 우리 허리육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 들어달라고 허리 6조를 발표했습니다. 1조 보겠습니다. 예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왕권을 공부하라. 전제왕권의 키워드입니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이렇게. 의지 자체는 이제 예국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주 국권의 확립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예국과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할 것. 합동 날인에 밑줄 보시고요. 열강에게 이권 침탈을 방지하겠다. 그런데 이 고종 황제는 이미 서양 열강 나라들로부터 자기 자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이권을 하나씩 분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양 열강들에서 자기 자리를 보존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흔히 6조에 뭐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받아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 세 번째,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 공포하자.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국가 재정을 탁지부에 밑줄을 씁니다. 탁지부에서. 그다음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자는 거예요. 일명 국가 재정에 일어나다. 여러 부서에서 자금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다루지 말라는 얘기야. 호조에서 했던 것들이 탁지 아문으로 왔다가 탁지부로 왔다가 아직 탁지부 찾자고 하는 겁니다. 4번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칙인간은 고위 관료를 얘기합니다. 1에서부터 한 2품 정도의 고위 관료들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중의 다수결을 좀 따라달라는 것,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다른 표현하면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겠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달라. 제한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이게 이제 관민공동의 허리 6조다. 허리 6조. 관민공동에서 이제 왕에게 황제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이를 살짝 올라가면 중추원 간제반포가 있는데요. 원래 중추원은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였는데 여기에 의회를 좀 만들자는 거야. 의회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의회가 설립되기 전 단계까지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의회 설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중추원을 우리가 서양의 의회식 오늘날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건 당연시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 발전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이걸 처음 시도했다는 거예요. 관민공동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의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관민공동의 개최와 허리 6조, 중추원. 이 정도 우리가 자꾸 게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요. 동의협회 회산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살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독립협회 수많은 회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약간 애국돼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보수파들이 왕의 거짓 보고가 되는데요. 독립협회 관민공동회가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정치 발전사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전제, 군주제. 모든 권한을 군주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입법, 사법, 행정 기본이죠. 예전에 군사권까지 다 가져갔죠, 이게. 전제, 군주제. 즉, 왕의 권한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게 곧 법이 되는 시대였던 시기. 전제, 군주제. 전제, 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동일패가 주장하는 것 내용이에요. 네, 동일패 주장 내용 중에 하나가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군주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겠다. 헌법의 테두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공화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정권을 얘기하는데요. 국민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화국이에요. 그죠? 헌법 1조라는 거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국협회가 주장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보수단체들이 보수단체들이 지금 요거 주장하고 애국 보고하고 있죠? 애국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군인들과 그 다음에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특히 한국협회 같은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독립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보겠습니다. 의의와 한계. 의의 보겠습니다. 민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다는 것. 한계 보겠습니다. 그 예수의 배척 세력이 주로 러시아에 집중되다 보니까 미, 영,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는 것. 네, 한계점. 그다음에 의료운동 같은 무장 활동에 비판적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독립협회에 대해서 정부 군영을 둘러싼 대립으로 의견이 분열되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봉착되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을 좀 볼게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대로 할까요? 대한제국 711페이지. 자, 대한제국. 강무계획이라고 하죠. 강무는 연호입니다. 대한제국의 연호. 연호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항제국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어디 애국에 대해서 표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1897년부터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뺏길 때까지 대한제국입니다. 항제국은 되게 강력한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대한제국 항제가 주인 나라는 뜻입니다. 네, 항제가 주인 나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볼까요? 대한제국 성립. 자, 고종이 항공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동안 있다가요. 경운궁으로 항공했습니다. 경운궁에 체크해야 되겠죠. 경운궁. 훗날 명칭이 이제 덕수궁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5대 궁궐 안에 포함됐죠. 왜냐하면 선조하고 고종이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원래는 월산대원에 사져 있습니다. 네, 원래는 월산대원에 차지했는데 왕이 머물게 되면서 궁궐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 선포, 연호를 강우,
물을 크게 빛나겠다, 물을 충성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를 하겠다. 우리 711쪽 보시면 원구단의 그림 모습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원이 다 사라졌지만 여기서 했던 즉 원구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황제 즉위식이기 때문에. 이건 중국 황제들이 하는 게 원구단에서 즉위식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평면 사각형에서 즉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들은 이렇게 이렇게 원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이 원구단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건 대한제국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은 이미 고려 성종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여기서 한번 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처음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 예전에 마한변한지라는 사만이 있죠. 그 사만보다 대빵 큰 황제가 주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포가 되죠. 봐요. 사만보다 훨씬 더 큰 백성이 주인 나라. 지금 현재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강무 개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혁 방향 9번 신참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다. 9번 신참 9번 신참 A 것을 번호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노라. 9번 신참이라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기구 교전소 별표 가겠습니다. 교전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강무개혁 정치 중에 교정소가 있습니다. 그 교전소와 교정소를 여러분 되게 시험 헷갈리게 문제를 낼 겁니다. 교전소 그 다음에 교정소 보시면 이게 법전 전자예요. 다를 전자죠. 구분할 것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을 만들었죠. 그죠? 갑신, 갑오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법전으로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거죠. 없앨 거 없애고 필요한 거 가져오는 거고요. 교정소는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대한제국의 국가의 제도, 국제를 만드는 게 교정소입니다. 다르게 잡았다. 두 개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전소와 교정국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전소 보겠습니다. 신구법의 절충과 그에 따른 법을 편찬하게 설치한 기구로 독립 해산 이후에 법 규정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소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역사 편찬 기관을 사례소라고 합니다. 됐죠? 대신에 국제는 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 왜? 황제가 반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무개혁 정치 파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혁령입니다. 황실의 권위를 격상했다. 태조, 장조, 정조, 순조, 익종을 황제로 추존하고 황자들을 왕으로 책봉했다. 예전에 이제 왕의 자식들은 세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왕으로 책봉되었다. 기존의 왕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황실의 권위가 격상되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부의 개편. 갑오개도 설치됐던 지방 23부를 지방행정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되게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3부를 13도로 개편하였다. 그 다음에
표정소 설치, 대한제국에 맞는 법률, 칙령 등을 개정할 만들면서 황제 직속에 입법 기구했다. 그 다음에 양경체제 별표할까요? 별표? 최근에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이기도 선생님들 자주 모의고사를 내기도 하고요. 아마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마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 풍경궁 위주로 쓴다. 풍경궁을 평양의 풍경궁을 만들었다. 궁궐 이름이요. 건설하여 황제와 황태자의 의진을 봉헌하게 되었다. 양경 수도를 두 개를 만들었다. 서울과 평양을 두 개를 만들었다. 양경 체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독립해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한국협회와 같은 보수단체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되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들은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렇진 않았죠. 그럼 대한국 국제반포, 대한국 국제반포. 자, 일종의 헌법으로 제정된 대한국 국제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겠죠. 국제는 대한제국이 만세불변의 밑줄거 되겠네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국 밑줄거가요. 전제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을 황제권의 무한을 강조했습니다. 독도관을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까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울릉군으로 승격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에 대한 내용을 1조부터 9조까지는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2조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3조 무한한 군권을 가진 나도와 황제가 육해권을 통솔한다. 6조 대사, 특사, 가명, 복권 등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황제가 다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반 조약을 다 체결할 수 있다.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양전사업 실시. 양전사업은 우리 한자를 좀 제가 적어드렸죠? 이거예요. 토지 측량입니다. 토지 측량하는 걸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은계를 찾는 거겠죠? 은계를 찾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양전사업 실시했다. 배경, 근대적 토지, 그 다음에 지세조도 마련을 위해서 또 국가 재정을 확보할 목적이 있겠죠.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밑줄가 되겠습니다.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지는 토지를 측량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지계는 근대적 토지 대장이 지계인데요. 그 지계를 통해서 우리 토지 양을 정확하게 확보, 파악하겠다. 그 결과 미국의 측량 기계와 측량사를 초빙하였다. 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후에 양지아문이 나중에 지계아문에 통합되기도 하였고요. 그 지계라는 것을 발돋하였다. 지계의 밑줄기가 되겠습니다. 근대적 토지대장을 지계라고 합니다. 근대적 토지대장을 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책, 식산훈업정책이라고 하죠. 섬유, 철도, 운수, 광업 이런 분야의 공장 개선을 설립했다. 상무사, 외국사의 상권 침탈을 목적으로 설립, 특권단체로 보부상 지원을 위해 조직가 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 자유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발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황실제정학대, 황제 직속 국내부 산하기구의 내장원을 확대, 내장원을 찍었습니다. 내장원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데 화폐 발행, 관계, 그 다음에 광산, 홍삼 제조 등 이익을 다 관할했다.
쉽게 얘기하면 황실 재산과 국가 예산과 관련은 분리돼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지고 있어요. 다시 원위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상황 흐름상 본다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전제정치, 입헌군주, 공화정 후퇴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시 역으로 가고 있다고. 이런 부분 되게 아쉽죠. 황제국을 표방해서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퇴보하고 있는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위 제도. 우리 은본위 제도를 또 한번 배웠죠. 가보기어 때. 그 다음에 근본위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화폐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와 화폐를 봤을 때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또 화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양잠과 연초. 양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잠업 시험장을 설치, 연초에서 설립했다. 누에를 길러서 실크를 뽑아내는 기술들이죠. 어떤 경제 파트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파트로 갈게요. 713쪽에 근대시설 학중 교통, 통신, 전기, 의료 각 분야의 근대시설 서양으로부터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별도 파트 또 공부할 것 같고요. 교육, 실업, 그 다음에 기술 교육이 설립되었습니다. 상공학교, 그 다음에 강공학교 등이. 그리고 여러 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국립병원인 광재원을 설립했다. 광재원 정도. 군사 부분 원수부 설치 별표 하나. 원수부. 군권한에 원수부를 설치해 황제가 직접 군대를 관할하였다. 황제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 시대와 친위대. 중앙의 시위대, 지방의 친위대를 증강했다. 지간 양성할 때 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무관학교. 이 김자진 장군 같은 분이 여기에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자진 장군 같은 분이 여기 출신이다. 김자진 장군, 그 다음에 뭐 이동희 독립운동가 이런 인물들이 대부분 요 시기에 무관학교다. 얼마 가지 못하고 해체가 됐죠. 근데 해군 체제, 양호, 광제호. 그 일본이 이제 패선 일보 직전에 그 배를 우리가 구입해 와서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정도. 예교. 청과 대등한 주권 국가 입장에 체결한 게 1899년이에요. 이게 한청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요. 1999년. 조청 상면 수령 고액 장정은 이모군란 이후에 82년이고요. 그 다음에 7년, 12년으로 됐나요? 17년? 한참 뒤에 한청. 혹시 선호한 게 물어볼 때 조청 상면 수령 고액 장정하고 한청 통상조약의 연도를 구분하실 겁니다. 조청은 1882년, 한청은 1899년. 그 다음에 대외교류. 1900년 만국의편연합에 가입했다. 연도 외워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게 만국의편연합에 가입했다. 그 다음에 관리 파견. 감독관리사 이범윤 1903년 연도 좀 적어놓을까요? 1903년 이범윤 감독관리사. 간도관리사 파견 1903년. 간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대안적으로 짧게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짧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치워봤고요. 714쪽 보시면 각 시대별 연어가 좀 나뉘고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는 얘기고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